안녕하세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필리핀 앙헬에서 한국인 관광객 총격 당한 사건, 이것에 대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필리핀하고 미국 두 나라를 비교해서 이 나라의 법과 질서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사법제도까지야,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저를 저와 같이 함께 국제 귀촌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총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필리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안전할까? 오늘은 단순히 사건 하나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두 나라의 시스템과 현실을 차분히 비교해보고 50대 이상의 국제 기촌자들에게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 고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의 법과 질서부터 살펴볼게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도 개발도상국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경찰력과 치안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찰 부패나 법 집행의 느슨함,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솔직히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받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최근 앙헬레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에게 총을 맞고 숨졌는데, 사건 이후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필리핀은 정말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50대 이상의 귀촌자분들, 사실 이 나이대의 분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나 여유로운 삶을 찾아 귀촌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굳이 범죄에 연루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지르지도 않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 잘 조심하고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고, 또 저같이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을 시골에 오면은 모두가 한 달만 지나면 모두 주민이 되어버리고 이웃이 되어버립니다. 그 관계만 유지를 잘하면 특별히 위험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디오를 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비싼 생활비가 드는 미국보다 필리핀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미국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답게 법과 질서, 사법제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죠. 배심원제도, 변호사 선임권 등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시스템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도 많고요. 총기 사용 문제가 아주 자주 불거지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시아계 한인 대상 혐오 범죄가 점점 늘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도시든 교회든 범죄는 피하기 어렵고 개인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또 부담해야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 아니어도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많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필리핀은 재판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재판관의 부패, 경찰과 유착, 정치적 영향력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 귀촌자라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점이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저의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 잘 지키고 조심하면 오히려 이 시스템이 덜 부담스러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사회 간접 자본이 직접 자본이겠습니까? 어떤 경찰력이라든지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게 타인들,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이런 비용을
은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의 사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지역에 따라 치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앙헬레스나 마닐라 같은 대도시는 위험할 수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반타얀 섬 같은 작은 섬은 훨씬 더 안전합니다.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오늘 아침의 비디오도 제가 생방송처럼 찍은 비디오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인구 3만 명 소도시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느라고 브이로그 찍느라고 간단하게 나가면은 그냥 한 달만 지나면은 아, 저 친구 어떤 친구야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 현지 주민들과 관계를 잘 맺고 커뮤니티에 녹아들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50대 이상 기촌자분들이라면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소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반면 미국은 법과 질서가 잘 잡혀 있지만 높은 비용과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주택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심지어 높은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혐오 범죄나 무작위 범죄가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필리핀은 치안 인프라 부족, 사법 제도의 불안전함에는 단점이 있지만 50대 이상 기촌자들에게는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편안한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잘 정비된 시스템과 강력한 법 집행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혐오 범죄 등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오리알 솔로인 50대 이상의 오리알 분들은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지 않기, 현지 주민과 좋은 관계 맺기, 신뢰할 만한 커뮤니티 만들기, 이거 쉽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느라고 또 이렇게 여자친구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수칙만 지키면 필리핀에서도 충분히 안전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잘 세운다면 필리핀은 오히려 더 큰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삭심이가 드리고 싶은 말씀, 국제기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기촌자분이라면 비싼 미국보다는 저렴하고 여유 있는 필리핀,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나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필리핀과 국제 기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